야, 오늘 밸류에이션 완전 꿀팁 배웠네. 네, 요거 PEG만 아셔도 절대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PEG라는 거는 성장주에 주로 네, 밸류에이션 구조적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하는 할 때. 네, 피터 린치가 그리고 이제 지훈 대표님께서 그걸 또 영업이익 성장률로 딱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살짝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야,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오픈해 주신 거군요. 저는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실전 전업 투자자 생활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뭐 에어클래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본업은 주식 투자하고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잘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웅달 책방 통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계속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계속 어떤 산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개별 기업에서 굉장히 좀 이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저는 2,300개 되는 종목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2,300개를 다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2,300개 대부분의 종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곡점이 생기거나 중요한 이슈가 되면 언제든지 웅달 대표님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다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좀 2차전지 주력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게 요즘에 막 은행 위기다 뭐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여기는 것 같으신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주식 투자를 2차전지를 떠나서 주식 투자 자체를 긴 호흡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결론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크로보다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매크로 걱정할 시간에 매크로는 이미 이코노미스트 엄청난 경력자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점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 측면은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사실 기준금리 6%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조금 금리 인상의 막바지 사이클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인플레 자체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목표치는 2%지만 지금 사실은 2%가 좀 안 되더라도 한 3% 정도 상향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3%가 되지 않더라도 인플레 속도 자체만 둔화가 돼도 현재 인플레 둔화되는 속도 그러니까 한 6%에서 5% 정도만 돼도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정부와 유럽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신용 경색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지방은행 부도 여러 가지 지금 SBB 같은 경우도 14위권이잖아요. 꽤 큰 은행인데 안타깝게도 사실 되게 무슨 2008 리먼 브라더스급 위기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대비가 안 된 상태에 무방비로 어퍼컷을 맞은 거고 지금은 너무 재미난 게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그 현상이 발생하자마자 주말에 예적금 다 보존해주겠다. 투자자야 보존 못하는 거죠. 투자는 어찌됐건 자기 책임화 있는 거고 결국은 예적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보존해 주겠다는 측면이 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란 나라도 굉장히 이 실리콘밸리 이 기술 자본으로 커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술 자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용경색, 은행 부도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리스크 대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면서 이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라고 해도 돈 풀기가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좀 시작이 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 소위 말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매크로가 불안정한 사이클에서 수혜를 본 거는 주식이 아니에요. 채권이 엄청 수혜를 봤습니다. 채권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번 거고 금리가 안정되면 당연히 주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 그거는 금리가 떨어질 때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얘기인 거고 사실 그 경기 침체가 지금 그 정도로 강한 수준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보는 지배적인 의견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약한 경기 침체가 좀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크로에 매몰되지 말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드디어 올해 정말 빠르면 9월 달에 하향 안정화될 경우 금리를 더 올리지만 않아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한번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근데 물론 중간에 엄청나게 또 변곡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언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다 땡겼기 때문에 떨어져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반도체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도체가 지금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여전히 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를 그럼 2차전지는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네. 여전히 좋게는 보시는 건가요? 네, 진짜 긴 호흡으로 최소한 2, 3년은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를 팔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뭐 뚜렷하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2차전지가 지수 대비해서 한 20% 넘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것도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윤성 FNC 상승률 탑5를 제외하고는 평균 상승률이 30%대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엄청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2차전지하고 다 오른 게 아니에요. 2차전지 하면 다 비싸고 다 오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매크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2차전지에서 대표적인 네. 몇 개의 주식들 5개 탑5 글로벌 탑5죠. 에코프로, BM, 윤성 FNC,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요렇게만 딱 올랐습니다. 에코프로까지 5종목만. 나머지는 코스닥이 23% 올랐는데 2차전지 소재 장비 제가 커버하는 2차전지 46개가 그 30.3% 올랐으니까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2차전지 그러면 섹터 전체가 맞습니다. 막 움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46개가 30% 오른 거면 엄청 오른 건데 대부분 막 100%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코스닥 시장 자체가 23% 올랐어요. 그러면 코스닥이랑 상승률 탑5를 제외한 대부분의 2차전지 업종은 코스닥 지수보다 7%밖에 안 오른 거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얼마든지 코스닥 관련해서 이게 진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양극재만 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극재랑 물론 양극재만큼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배터리 원가에서 양극재가 40%에서 50% 차지하니까 양극재가 주도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배터리에 양극재만 쓰나요? 음극재도 씁니다. 도전재도 쓰고요. 전해액도 쓰고요. 첨가제도 쓰고요. 분리막도 쓰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을 뿐이지 키 맞추기는 될 것이다. 제가 하나 짧게 얼필하자면 제가 그때 웅달님하고 엔캠이라는 회사를 얘기했어요. 전해액 회사. 진짜 죽어라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엔캠도 어제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얼마든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2차전지 주식들의 흐름이 이렇게 매우 좋은데 이러한 매크로 상황에서도요. 그렇게 핵심 몇 가지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주가 가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PER 값을 얘기하는데 PER로 치면 사실 2차전지 PER 평균 값이 40배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EG로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PER로 보면 근데 PER로도 이제 PER이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PER도 시가총액이 커져서 PER이 늘어나는지 PER이란 거는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거나 해서 PER이 커지면 그건 비싸다고 하는 건데 PER이 순이익이 시가총액만큼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늘어나는데 순이익도 뭐 폭발적으로 50%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PER을 시가총액만 늘어난다고 당연히 비싸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시가총액만 늘어나고 순이익이 안 늘어나면 PER이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도 늘어나니까 PER을 더 비싸다고 하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PEG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PEG를 얘기하는데 피터 린치가 개발한 개념이고요. PEG를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PER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G인데 저는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섞일 수도 있고 일회성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만든 변형 PEG는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면 실제 그 회사의 본업인 영업으로 벌어든 이익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PEG를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눴을 때
PEG는 아까 말씀드린 원래 원칙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기준은 1입니다. 1 미만이면 저평가인데 제가 말한 영업이익 성장률 변형 PEG 값으로 나눠도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뭐 여러분들 너무 투자 많이 하고 좋아하시는 양극재 업체들도 3년 물론 추정치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3년 평균치를 제가 다 표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다 1 미만이고요. 3년 평균치가. 와, 그러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PER만 올랐다고 비싸다고 얘기하시면 밸류에이션을 디테일하게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막연하게 비싸다고 와. 주가만 보고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LG화학부터 볼게요. LG화학 PEG 값이 올해 1배고요. 내년에 석유화학 사업부가 약간 좋아질 것 같아서 1.2배를 보고요. 내후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 0.5까지 떨어집니다. 와. 그럼 3년 평균 PEG 값이 0.9배입니다. 그러면 피터린치는 PEG 값이 1.5배가 넘으면은 가격적으로 밸류가 부담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직도 못해도 70%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피터린치가 본 보수적인 PEG 값 1점으로 보면요. 저는 최소한 저라면 저도 2차전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까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저라면 PEG 값 2 미만에서는 절대 안 팝니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LG화학 말씀드렸고 포스코 케미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은요. 올해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올해 영업이익이 약 8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EG 값을 계산해 보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PER을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시면 됩니다. 네이버 금융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 0.6에서 내후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0.3배까지 떨어집니다. 아니 그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은 PER이 100이 넘지 않나요? 네, 한번 오늘자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자, 그 계산하는 거 질문 주셨으니까 이거 할 줄 아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계산을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PEG, 자 포스코 케미칼 한번 2023년 샘플로 구해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2023년 PER 지금 오늘 종가 기준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73.7배예요. 요 73.7배를 뭘로 나누느냐? 2022년 대비 2023년의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봤더니 2022년에 영업이익이 1,659억이 나왔고요. 네. 이건 좀 확정치입니다. 2023년에 약 3,495억. 그러면 110.7%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PER 값을 PER 73.7을 110 영업이익 성장률 110.7로 나누면 0.7이 나옵니다. 그래서 PEG 값이 0.7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또 내년에 2024년에 PER 값 46.15를 영업이익 성장률 자 2024년에 영업이익 성장률까지만 마지막으로 구해볼게요. 2024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은 2024년은 2023년이 자 3,495억이라고 했죠. 네. 2024년은 5,752억입니다. 그럼 나눠볼게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 5,752억을 3,495로 나눈 다음에 빼기 1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5% 성장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까 PER 값이 몇 배라고 했죠? 46배를 했죠. 그렇죠. 46배라고 했죠. 그럼 46배를 65로 나누면 떨어지죠. 딱 65로 나누면 여전히 0.6배가 나옵니다. 0.67배. 반올림에서 0.7배. 네, 다 1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논리 구조가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프상으로 보면 엄청난 급등이다. 그건 주가만 봐서 그렇습니다. 주가만 봐서 그런 거죠. 네. 실제 밸류에이션을 디테일하게 해보면 비싸지 않다고 말할 수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PER 계산하는데 PER보다 이 성장주는요. 구조적인 성장주는 PEG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 PEG 다 계산해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좀 박순영 이사님은 싫어하시지만 저도 박순영 이사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박순영 이사님이 별로 그 양극재 4대 천왕의 얘기는 하시는데 좀 싫어하시는 LNF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LNF PEG 값 제일 쌉니다. 자 LNF PEG 올해 0.5배고요. 내년에 0.3배, 내후년에 0.2배. 그래서 평균 PEG 값 0.3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에코프로비엠 PEG 값은 0.87배가 나오는데 그럼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랑 비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캐펙스 투자 차이 인정합니다.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LNF 43만 톤. 그러면 그 캐펙스 차이가 자 나눠볼게요. 71만 톤하고 43만 톤 나누면 네. 자 얼마 나오죠? 자 65% 차이가 납니다. 35% 차이가 나는 거죠. 네. 65%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캐펙스가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캐펙스는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LNF가 약간 더 높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성장 제가 계산한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펙스가 3분의 1 정도 차이 났는데 이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PEG 값도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LNF가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될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LNF가 더 높은데? 그거는 좀 너무 LNF가 너무 싸거나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비싼 건데 그렇구나. 저는 LNF가 싼 거지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고는 또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 네.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걸 네. 모르면요. 숫자로 안 다가서면 네. 그냥 캐펙스 투자 많이 하고 네. 주가 급등하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에코프로비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선이 가는 건데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 도구들을 활용해서 정량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큰 차이 안 난다. 네. 오히려 LNF가 또 오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 PEG 값만 잘 활용해도 PEG는 양극재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시자. 네. 자, 첨보 엄청 쌉니다. 2023년 PEG 값 0.8배, 2024년 0.4, 2025년 0.4에서 평균 PEG 값 0.53배 나옵니다. 이 평균 값은 첨보가 싼 거죠. 23, 24, 25를 더하기 3. 아니, 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그쵸, 거죠. 평균 값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뜰 거라고 보는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올해 너무 비싸요. 왜냐 올해 실적에 박살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올해 MLCC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그 MLCC에 들어가는 이형 필름이 아직도 여전히 매출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기타 IT 사업부, 그러니까 2차전지 사업부의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장 가치도 높지만 2차전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전지의 온전한 밸류를 받아서 성장 가치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2차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2차전지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그 기업에서 차지하는지 그걸 진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분기별로 확확 달라집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MLCC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 MLCC에 들어가는 핵심 필수 소재 이형 필름이 이익률도 낮은데 MLCC 들어가는 이형 필름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 계속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런 MLCC 이형 필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PEG가 4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보세요. 2024년에 0.3배까지 떨어지는 거는 왜일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2차전지에서 100% 이상 폭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MLCC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50%대, 60%대, 80%대까지 올라가니까 PEG가 0.3배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와,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엔캠 같은 경우는요. PEG 값이 0.1, 0.1, 0.1. 그러니까 이거는 네. 성장률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너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0.1, 네. 0.1, 0.9입니다. 제가 0.09? 오늘 계속 0.09 PEG 값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100%를 찍는데 주가 성장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이 안 커져서 그래요. 야,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여러분들 엄청 관심이 많은 나노신소재가 올해는 비싸요. 2.5배인데 예. 올해 비싸네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그렇죠. 갖고 갈 거잖아요. 그럼 사실 올해보다 중요한 건 내년하고 내후년의 PEG 값이에요. 저는 가장 PEG 값의 3년 중에 핵심을 고르라면 내년 PEG 값이에요. 내년에 아마 캐펙스 투자가 만개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 PEG 값으로 보면 나노신소재도 내년 0.6까지 떨어져요. 내후년에 0.4배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평균 PEG 내면 1.1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PEG 값으로 디테일하게 계산해보면 비싼 게 아니다. 야, PEG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이거 전 종목 다 PEG 계산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2차전지가 얼마나 대단한 게 반도체 업종 PEG 값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절반?
1배 넘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그만큼 안 나와서 그래요. 주가는 높은데. 주가는 높은데. 네. 그렇구나. 자, 지금 관심 많은 로봇이나 AI지 PEG값 계산이 안 돼요. 왜냐? 적자니까요. 영업이익이 성장을 못하니까. 매출만 늘어나요. 그거는 PSR이랑 매출액, 주가 대비 매출액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오늘 밸류에이션 완전 꿀팁 배웠네. 네, 요거 PEG만 아셔도 절대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PEG라는 거는 성장주에 주로 밸류에이션 구조적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하는 할 때 네, 피터 린치가 그리고 이제 지훈 대표님께서 그걸 또 영업이익 성장률로 딱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살짝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오픈해 주신 거군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PEG가 2를 넘기 전까지는 팔지 않는다.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PEG 값이 2를 넘는다는 건요. PEG가 2를 넘으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시가총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저는 PEG가 2가 된다는 순간 2가 되는 시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만큼 시가총액도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 값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안 커지면 2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자도 작아지면서 분모도 커져야죠. 두 개가 같이 이게 분수니까요. PEG는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니까 PER이 엄청 커지면서 성장률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래서 2배 정도 수준이면 PER 값은 과도하게 높은데 PER 값 높은 것만큼 성장률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PER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모.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되면 PEG 값은 2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EG가 그래서 1 이하면 그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 1, 2만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PEG가 2가 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투자를 지금은 주식을 사도 되는 이유가 그냥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사는 건가요? 그렇죠. 긴 텀으로 보면서 사는 거고요. 나노 신소재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PEG가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땐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을 보고 막 사면 이게 2.5가 2로 밑으로 안 내려갈 수도 있는. 시가총액이 커지면 PER 값이 커지고 PER 값이 커지면 PEG가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는요. PEG가 아니라 보통 PER은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PEG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PEG는 얘기하신 대로 저 PEG에 사서 고 PEG에 파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 PEG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말씀 주신 대로 긴 호흡으로 보고 지금은 다소 고 PEG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급격하게 PEG 값이 떨어지니까 사는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PEG 값이 오르면 안 사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제일 좋네요. 지금도 낮고 내년도 낮고 내후년도 낮고. 그게 LNF입니다. 제가 LNF를 편견 없어요. 제발 이게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과 그 영상을 찍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알아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영상 시점에 차이가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LNF 에코프로면 2차 전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2차 전지 개별 기업에 대한 사심과 편견이 없어요. 저는 진짜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서 그중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나름 팩트 기반한 사실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특정 기업을 댓글 보니까 제가 LNF는 좋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싫어하고 이런 극단 이분법적인 얘기하시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어떤 사심이나 편견도 없고요. 저는 LNF도 좋아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좋아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밸류에이션으로는 LNF가 쌉니다. 그래서 그냥 밸류에이션 LNF가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비엠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요. LNF는 LNF대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박 이사님 책 보고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박 이사님 책 한 100번 봤고요. 그 박 이사님 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박 이사님은 박 이사님 가지신 생각이 있는 거고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과 결정과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시는 거 이런 의견은
참고만 하시되 제가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숫자는 정확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집착하고 웅달 책방 와서도 숫자에 되게 집중해서 웅달님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논리적인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에요. 매수 매도 추천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건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시는 거고 그 투자 철학과 원칙과 기준을 하시려면 그 밑바탕은 반드시 숫자가 첨부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PEG라는 오늘 개념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신 거잖아요. 투자 판단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아, 네. 그 아까 PEG를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그 원래 PEG는 뭐라고 하셨죠? 위에 원래 PEG는 PER은 똑같고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로 나눕니다. EPS 성장률로. 근데 그걸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EPS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부동산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있을 수 있고, 그 회사가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다른 자산으로 평가 차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히 사업 활동,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판단하신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